네, 2021년 10월 5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20번째. 오늘의 제목은 이재명 후보 사퇴할 것인가? 유동규의 입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 그것이 궁금하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석열 씨 손바닥에 왕자가 쓰여 있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많은 비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역술 정치, 역술에 관한 보도를 시작한 게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전에도 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1994년인가요? 김일성 사주를 놓고 죽느냐 사느냐 역술인 무속인들 만나서 취재를 했고, 그걸 기사로 썼는데, 정말로 그해 김일성이 죽어서 대한민국 역술가 무속인들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특종을 여러 가지 했는데, 신이 내린 특종은 신이 내린 그것은 제가 신 내린 특종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게 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 무속인들 만나게 해달라고 줄을 전화가 오고 그랬었는데,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씨 손바닥에 왕자를 보면서 하다못해 운동선수들이라든지 또는 입시생들 같은 경우 징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 보러 가는 날 뭘 먹으면 안 된다, 뭘 입으면 안 된다, 시합하러 가는 날 뭘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인정하면서 손바닥에 쓰이는 왕자는 문제인가요? 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일방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한때는 부르는을 피하라 그래갖고 부적을 넣고 다닌 적이 있어요, 지갑에. 제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몇 해 전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회사에서. 참 짜증이 나는 사건인데 달리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역을 보는 사람한테 좀 봐달라 그랬어요. 점을 치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우리 이 기자가 뜻도 좋고 다 좋은데, 쉽게 설명하면 서산에 해는 지고 갈 길은 먼데 앞에 강물은 불었네, 해는 지고 강물은 불었네 그러더라고요. 제 처지랑 딱 맞아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먹고 마시고 노시오 그러더라고. 그럼 먹고 마시고 놀면 내가 갈 길이 무지무지 먼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지금 해도 지서 깜깜한데 더군다나 강물은 불었는데 이 밤중에 강을 건너가면 오히려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럴 때는 강물이 빠지고 날이 밝을 때까지 편안히 잠을 자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이왕이면은 체력을 비축해서 다음에 쉽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급속하게 달려가서 거리를 좁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때 많은 불이익을 무릅쓰고 먹고 마시고 노는 전략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게 약해지면 점도 보고 뭐도 보는 모양이에요. 또 그걸 또 믿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기 위안도 삼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던진 거는 이재명 씨의 운명이 궁금해서입니다.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지난 8월 31일 자로 된 유튜브 하나가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유튜브에 나오는 이 무당은 점사를 보기도 전에 소름이 끼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씨의 미래가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죠. 이런 거 보게 되면 사랑의 운명은 정해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남자로 태어났고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굳어진 게 있잖아요. 흔히 하는 얘기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명이라 그런다고 합니다.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을 운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노력하면 좀 바꿔질 수도 있잖아요. 결혼도 몇 번 더 생각하면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결혼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히 노력하면은 죽는 수를 피해가기는 한다고는 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는 명이라고 할 것 같은데, 흔히 죽을 운수라고 하는 거 보면 죽는 것도 보게 되면 많이 노력하면 피해갈 수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렇게 운은 바꿀 수 있는 건데도 사람이 늘 같은 패턴으로 행동하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법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그 피할 수 있는 운도 못 피해가는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는 운도 못 바꾸면서 뭘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운도 어떻게 보면 정해진 거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 운명은 자기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은 명이겠지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데 자기 성격과 행동과 사고방식을 안 바꾸니까 그대로 닥치는 거죠. 그래서 운도 못 바꾸고 자업자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씨가
혹시 이런 건 아닌지. 저는 지금 대장동 사건을 보게 되면 이재명의 자업자득이라 뭐 어떻게 봐주고 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더 혹독하게 몰아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은요, 수사가 된 이상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왜냐? 여기는 숱한 돈이 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개발을 하게 되면요, 무조건입니다. 자, 시행사가 시행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뭐 키넨파트너스에서 빌려왔다. 그 뒤에는 뭐 SK 재단의 최기원 씨 돈을 뭐 빌려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처음 빌려오는 돈은 지금 신문에 난 거는 상당히 고리의 사채였다. 뭐 10에서 25%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사들이 사채로 빌려오는 돈을, 아파트 사업에서 빌려오는 돈은 갚을 때는 원금의 2배입니다. 거의 100% 이자를 씁니다. 근데 그것도 못 가져와가지고 서로 경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뇌물 줘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사가 사업을 따내고 나면 공사가 확실해지니까 시공사들을 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레미안 아파트, 푸르지오, 아이파크, 자이, 샵, 뭐 이렇게 뭐 몇 개 브랜드 좋은 아파트 있죠. 그런 아파트를 지으면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행사는 그런 데를 뽑고 싶어 하고, 반대로 거기 1군에 못 들어간 업체들은 자기들도 해야 되니까 경쟁적으로 어떤 돈을 갖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뇌물이 있고요. 시공사가 이제 공사를 따내서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또 부대 공사가 또 얼마나 많은 납품이 있습니까? 뭐 전기 공사도 해야지, 도배도 해야지, 시스템 에어컨 넣어야지, 뭐 도관 해야지, 뭐 다 거기서 하청업자고 고르다 보면은 또 돈이 오갑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아파트 지으면서 분양을 할 때, 그 대행하는 회사를 뽑을 때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 경비회사를 고를 때도요, 이것도 서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사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뇌물이 나옵니다. 일방적인, 아주 일상화된 거라서 수사가 안 돼야지, 되면은 무조건 터집니다. 그래서 이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게이트는 정영학 회계사의 신고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이재명이 자랑한 대장동 신화는 붕괴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남 도계공이 1800 몇십억 정도만 이익을, 배당을 가져가도록 설계했다면, 사실상 민간개발로인데 이건 배임이 되죠. 그럼 이거 설계를 한 사람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씨는 본인이 설계를 했다고 자랑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은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개발은 중앙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했다면은 국토교통부가 승인을 하고 개입을 하는데 거기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나 장관도 의심해 보는데 중앙정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것이면 국회가 시끄러울 거예요. 여야가 시끄러울 텐데 여야 국회의원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개입할 게 별로 없어요. 단 대장동에 포함된 그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그러면 약간의 뭐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빠져나오는 겁니다. 철저한 이 사건은 지역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하, 그 이하가 사람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진 도시개발이었다면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듯이 이건 당연히 이재명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씨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2015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있었던 박근혜 정부 복지 저지 토크 콘서트 장면입니다. 여기에 성남시장인 이재명, 서울시장인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인가요? 거기에 대표인 문재인 씨가 참여를 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은 뭔가 하면 그때 박근혜 정권이 복지를 줄인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반대하는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는데 장소가 사람이 넘쳐갖고 옆방까지 빌려서 TV로 중계까지 한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저랑도 관련된 사건이라서. 아니, 복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서,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이 모여서, 더군다나 성남시하고 서울시는 돈 많은 지자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참여해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해요. 바로 이 시점이 뭡니까? 이재명 씨는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바로 그때 아닙니까? 가장 부유한 곳에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서민을 돕는 척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그 민낯이 6년이 지난 지금 벗겨지는 겁니다. 왜? 성남시라고 하는 데는 경기도도 그렇고 돈이 많으니까 자꾸 뭐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 게 뭐예요?
돈이 많기 때문인데, 근데 이재명 씨는 자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척 이렇게 코스프레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게 지금 밝혀지는 거죠. 이재명 씨는 특이하게 지금 공개된 그의 생년월일은 진짜가 아니라 그럽니다. 본인도 진짜가 아니라 그럽니다. 근데 그의 진짜 생년월일은 자신도 모른다 그럽니다. 그를 낳아준 어머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가 밝히고 있는 생년월일은 어릴 적에 외가 쪽에 한 분이 와서 이재명 씨를 보고 상당히 영특하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다, 이 아이의 사주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한 거를 어머니가 기억해서 생년월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년월일 갖고 사주를 풀어보면, 역술가들이 풀어보면 매우 좋다는 거죠.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너무 좋아서 인위적으로 만든 사주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와 비슷한 얘기는 윤석열 씨의 부인인 김건희 씨 사주도 매우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많이 하는데, 그렇게 사주가 좋아서 이재명 씨가 잘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사주가 작동하는 거라서 저렇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나갈 땐 조심해야 돼요. 제가 몇 차례 항룡유예란 말씀드렸는데, 항룡은 끝까지 올라간 용입니다. 끝까지 올라간 용은 내려와야 되니까 후회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비룡이라 그러면 이거는 계속 상승 기운을 타니까 좋지만, 다 올라간 용은 추락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으니까 그는 본인이 살려면 책임 전가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씨는 이미 유동규 씨를 측근이 아니라고 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유동규 씨를 버린다는 행동을 한 것인데, 그러면 구속된 유동규 씨는 어떤 발언을 하겠습니까? 지금 유동규 씨는 안팎으로 적에 둘러싸인 상황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이미 자료를 들고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성남 도계공 직원들은 유동규 씨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까지 책임 전가를 유동규한테 넘겨버리면 유동규 씨는 어떻게 할까요? 그도 책임 전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이재명 씨가 민주당의 제1번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서 돈자하고 항룡유예처럼 추락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 못지않은 희대의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재명 씨는 전과가 사범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고 검사 사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열광을 했어요. 젊은 시절에 운동권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열광을 했을까? 흑수저 출신이 쭉쭉 올라간 게 부러워서 나도 저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가? 근데 사람은 가만히 보면 또 자기 운명이 있고 자기 길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했죠? 과거 김대중 씨를 좋아했던 거는 호남에 가게 되면 선생 하면서 아주 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씨한테는 저런 지역 정서도 없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게 안 보이는데, 그럼 결국 이재명 씨를 지지한 세력은 뭐냐? 민노총과 좌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붙을 만한 숙주를 찾고 있는데 그 숙주로 이재명을 뽑았을 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씨였고요. 그래서 막 여론몰이를 해주면은 그 사람이 1등이 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네 뜻을 펴는 게 이제 좌파들의 정치 패턴인데, 그게 작동했던 거죠. 이제 이재명 씨가 갑자기 후보에서 주저앉게 되면은 한국 정치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념 세력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씨를 후보에서 구속이라든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마 특검이 구성될 겁니다. 특검을 만들라는 압력이 야권은 물론이고 국민에서도 굉장히 나올 겁니다. 이거를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면 할수록 더 무너지니까 차라리 정권을 뺏기더라도 어떤 지역을 토대로 자기네 어떤 테러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잃을 수는 없잖아요. 받을 겁니다. 특검이 움직이면은 무조건 또 이재명을 치게 되죠.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 정권이 할 수 있는 거는 별 소지가 없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친위 쿠데타 일으켜서 집권하는 건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민노총 등 좌파 세력은 준동을 할 건데, 준동할수록 오히려 불리해지겠죠, 민주당은. 그리고 민노총이 준동하게 되면 혼란이 올 겁니다. 저는 미국 선거를 보면서 미국에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여러 차례 사퇴한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1988년 미국 대선에서 게리 하트 상원 의원이 사퇴한 게 유명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그건데, 굉장히 미남이고 영민한 사람이에요. 그
새로운 케네디다. 나이도 젊었고 주목을 받았는데 도나 라이스라는 여자하고의 성 문제가 터져서 사퇴를 했죠. 가깝게는 우리가 충남지사인 안희정 씨가 비슷한 문제로 사퇴를, 그때는 대선은 아니었지만 유력한 차기 주자인데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후보로 굳어지거나 유력한 사람이 당내 경선을 하다가 또는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날아가는 사건을 우리는 목도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재명 씨가 어떤 맷집을 보일까 궁금한데, 윤석열 씨는 추미애 씨하고 오랫동안 다퉈왔잖아요. 그리고 추미애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뉴스버스가 쭌리 문제를 취재했고 또 고발 사주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공감TV는 양재택 변호사의 어머니를 만나서 공격을 했고 또 윤석열 아버지를 취재해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씨는 물론 김부선 스캔들로 공격을 받긴 했지만 큰 공격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야, 저렇게 해서 공영 개발한다고 해놓고, 공영 개발한다고 했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땅을 매입해서 그 땅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아파트를 지었으면 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게 배정해서 서민 위한 것도 되는데 상한가 없이 민간 아파트 짓게 해놓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위험은 공영이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이 하기 위해서 화천대유를 포함한 민간 업체들만 배불리게 하면 이게 뭡니까? 사기죠. 이런 사기를 누가 설계했다? 유동규 씨이 했겠지. 그걸 누가 승인했다? 이재명이 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큰 위기를 맞겠고 한국 정치는 요동을 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은 그 정치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그런 일이 검찰 수사로 밝혀지면 그렇게 되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